안녕하세요.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까? 혹은 어떻게 집을 가꾸며 살아야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치우지 마세요. 집안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리고 먼지 하나 없으면 정작 그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의 온기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집과 귀 그리고 삶의 흔적에 관한 것입니다. 시인을 넘기고 예순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흔히 주변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거나 혹은 홀로 남게 된 공간에서 마치 수도승처럼 집안을 결벽증적으로 닦아내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적당한 흐트러짐이 있어야 생기가 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순이 넘어서도 집안을 군대 내무반처럼 정돈하며 사셨지요. 소파의 쿠션 각도가 어긋나는 꼴을 못 보고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만 떨어져도 곧장 청소기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은 늘 서늘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잠시 앉아있는 것조차 실내를 범하는 기분이 들었지요. 결국 그분은 말년에 깊은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집은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외롭고 삭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흐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기라는 것은 대단한 신비가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물건을 만지고 온기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집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공간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덮어둔 흔적도 없고 과일을 깎아 먹다 남은 껍질의 향기도 없으며 손주들이 놀다 간 장난감 하나 보이지 않는 집은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생명은 본래 무질서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숲을 보십시오. 떨어진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고 이름 모를 풀들이 제멋대로 자라나야 그 안에서 벌레도 살고 새도 둥지를 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완벽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허물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거울처럼 맑은 방바닥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질감은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길을 위축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집을 치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집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집이 너무 깨끗하면 나 스스로도 그 정갈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먼지를 닦느라 책 읽을 시간을 뺏기고 바닥을 훔치느라 명상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100살을 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비운 자리에 억지로 규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 일담한 신문 뭉치가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징표입니다.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이 조금은 어수선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수선함 속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지나친 청결함이 우리의 노년기에 어떤 정신적 독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빈틈없는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인연을 가로막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철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이라는 것을 참 소중히 여겼죠.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아주 매끄럽고 차가운 곳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거칠고 손때가 묻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정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독일에서 공부하던 때나 미국에서 강연을 할 때 보았던 서구의 집들과 우리네 전통적인 한옥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 거실은 마치 전 시장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 밥상을 들여와 식당이 되고, 밤이 되어 이불을 펴면 침실이 되며, 차를 마시면 사랑방이 됩니다. 이 가변적인 공간의 핵심은 바로 유연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집안을 너무 결벽증적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이 유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 불쑥 찾아왔을 때, 아유, 집이 너무 깨끗해서 어디 앉기도 미안하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그 공간이 타인을 밀어내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이 너무 완벽하게 정돈돼 있으면 방문객은 자신의 존재가 그 완벽함을 해칠까봐 불안해합니다. 옷에서 떨어진 먼지 하나, 찻잔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작은 얼룩 하나에도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결국 그런 집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게 되고 남는 것은 주인과 적막한 뿐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는 고독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내 집 문턱을 편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은 그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집이 엉망이 돼서 피곤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는 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치우는 게 힘드시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여기저기 흩어놓은 장난감이야말로 그 집에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보지 말고 생기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나친 청결은 우리 내면의 독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질서가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그 질서를 깨뜨리는 타인의 행동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컵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자식이 외투를 대충 걸쳐두는 모습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집이 깨끗해진 대신 마음의 그릇이 좁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집은 사람을 품는 그릇이어야지 사람을 교정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는 흐름이라고요. 고여있는 물은 썩듯이 정체된 공간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생활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집에서는 기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박제된 것처럼 고정된 집에서는 기가 정체됩니다. 저는 이것을 박물관의 정적이라고 부릅니다. 박물관은 유물을 보존하는 곳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 집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 예민해지기보다 그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걸레를 들고 다니는 노년은 참으로 고달픈 삶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창밖에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읽고 싶었던 책에 책장을 넘기며 손때를 묻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은 당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너무 투명해서 당신의 영혼마저 비치지 않을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적당한 먼지는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를 덮어주는 이불이라 생각하고 조금의 흐트러짐은 인생의 여유라고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이 공간의 청결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집착했던 그 깨끗함 뒤에 숨은 진짜 감정들을 마주해 봅시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허기와 집안을 치우는 행위 사이에 숨겨진 관계입니다. 예순이 넘고 이른이 되면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젊음은 지나갔고 사회에서의 직함도 사라졌으며 자식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증명이 바로 집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마음의 상처를 덮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노화, 그리고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눈앞의 먼지를 닦아내는데 몰두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여전히 내 주변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쓸고 닦은 바닥 위에서 정작 우리는 얼마나 고독합니까? 반짝이는 마룻바닥은 차갑게 우리를 밀어내고 먼지 하나 없는 선반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조차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집을 조금 더 깨끗이 치울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친구를 한 번 더 부를 걸, 손주들이 어지럽혀도 웃으며 안아줄 걸, 내 방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한 번 더 읽을 걸 하며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더군요. 너무 깨끗한 집은 역설적으로 그 주인이 인생의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겪는 가난과 고립은 우리를 더욱 결벽증으로 내몰기 쉽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 나를 지키기 위해 집이라도 완벽하게 단속하려는 심리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가난할수록 그리고 외로울수록 집안에 온기를 드려야 합니다. 조금은 투박한 그릇이 식탁 위에 놓여 있고 어제 읽다만 신문이 소파 옆에 뒹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틈새로 기가 흐르고 누군가 찾아왔을 때 편안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를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리는 나를 괴롭히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칠 나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해 청소기에 매달리는 삶은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공간이 조금 어수선하든
그것은 나의 역사이고 나의 현재입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온기가 식기도 전에 다시 닦아내지 마십시오. 그 온기가 바로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가끔은 먼지가 내려앉은 서재를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것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흐르는 시간을 거스르려는 무모한 저항과 같습니다. 그 저항이 클수록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피로가 쌓이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굽어가는 허리로 바닥을 닦느라 고통받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당신의 인생을 추억하십시오. 눈이 침침해져서 먼지가 잘 안 보인다면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이제 그만 쉬고 더 소중한 것을 보라고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눈에 보이는 청결보다 마음의 결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겉모습이 깨끗한 사람보다 속이 깊고 온화한 사람이 더 아름답듯 집 또한 반짝거리는 바닥보다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공간이 훨씬 더 귀한 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공간을 어떻게 가꾸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집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넘어서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물건을 버리는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건보다 앞서 우리의 강박적인 행위를 멈추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멈춰야 할 행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젊은 시절의 청결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와 같습니다. 이제는 청소의 기준을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편안함에 맞추십시오. 바닥에 먼지가 조금 앉았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감상하는 것이 노년의 길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절대 만지지 마라 혹은 제자리에 두어라라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방문한 자녀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자주 한다면 당신은 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이 편하게 쓰라고 있는 것이지 물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긴장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컵 하나가 잘못 놓여 있어도 허허 거기 있었구나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물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깃든 물건,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간직해온 값비싼 장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집안의 길을 정체시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손때 묻은 일기장, 아이들이 어릴 적 그려준 비뚤비뚤한 그림, 내가 아끼는 찻잔처럼 내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들은 조금 어수선하게 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생명의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 광적으로 청소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담아 바닥을 닦으면 그 집안에는 살벌한 기운이 남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흙길을 걸으십시오. 자연의 흙먼지를 묻히고 들어와 집안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집은 도서관이나 병원처럼 정숙하고 깨끗해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웃음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고 때로는 적당한 생활의 소음이 섞여 있어야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예순 이후의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함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청소기를 돌려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취미와 공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채우십시오. 집이 조금 어지러워지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당신이 무언가에 몰입했고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훈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서재에 수북이 쌓인 책들과 그 위에 내려앉은 얇은 먼지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의 지혜와 씨름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애 감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책상이 새 가구처럼 매끄럽고 깨끗하기만 했다면 저는 무척이나 쓸쓸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마저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온기 가득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 공간이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품어줄 것인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과 그 마무리를 품어줄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보니 결국 인생이란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과 같더군요. 책장이 깨끗하기만 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밑줄이 쳐져 있고 귀퉁이가 접혀 있으며 때로는 눈물 자국이나 커피 얼룩이 묻어 있는 책이야말로 누군가의 인생이 뜨겁게 담긴 진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노년에 접어든 여러분의 집은 이제 전시장이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당신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삶의 무대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집을 너무 깨끗하게 치우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맞이할 온기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갑고 매끄러운 바닥 위에서는 마지막 숨결조차 미끄러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손때 묻은 가구와 익숙한 물건들이 적당히 흐트러져 있는 방은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하고 속삭여 줍니다. 한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기가 머무는 곳이고 나의 업이 쌓이는 장소입니다. 지나친 청결 강박은 이 업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먼지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를 인정하십시오. 낡은 벽지에 스며든 세월의 색깔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을 버텨온 숭고한 흔적입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새 것이어야 하고 반짝여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처럼 오래 산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당신의 집이 조금 어수선하다고 흉을 본다면 그저 인자하게 웃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워낙 풍성해서 담을 것이 많다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청소기부터 잡지 마시고 당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름진 그 손으로 사랑하는 이의 어깨를 한 번 더 다독여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집안의 먼지보다 당신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의 먼지를 먼저 털어내십시오. 겉모양은 조금 흐트러져 있어도 속마음이 맑고 따뜻한 사람의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은 여전히 책들로 뒤섞여 있고 책상 위에는 원고지 뭉치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풍경에 참 좋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사랑하고 고민했다는 징표이니까요. 여러분도 완벽한 정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력이 요동치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사랑할 시간은 더 짧습니다. 먼지를 닦는 시간보다 눈을 맞추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바닥을 훔치는 정성보다 자신의 영혼을 보듬는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 노인이 전하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온기로 가득 차고 당신의 마음이 강물처럼 유연하게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따뜻한 당신의 방에서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